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6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장전 마이너스 29%, 동래아 마이너스 37%, 센텀비스타동은 마이너스 31%,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마이너스 31%, 아롱 마이너스 38%. 오늘 가격 상단 부분 거래된 것 중에서요. 국평 위주로 하락률을 뽑아봤어요. 네. 2월 달부터 특례 나오고 난 이후로 2월달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금매 다 나갔어요 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물론 일부 반등한 건 맞습니다. 5에서 10% 정도 아마 반등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런 가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평균 하락률은 뭐 마이너스 28%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은 느낌. 네, 여기 보시면은 평균 하락률 마이너스 28%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실에서 이 물량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추정치를 대충 넣어봤습니다. 44,700건. 내일 되면 또 삐쭉 올라올 거고요.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에서 좀 주춤해졌습니다. 물량 증가세는 주춤해졌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주춤해졌다. 전세 물량은 계속 연일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3,300건 수준인데요. 임대인에게 유리하려면 9,000건. 지금 이 추세가 쭉 이어져서 한 10월 달쯤 되면, 근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또 대량 입주 물량이 또 몰려있죠. 월세 물량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 22,800개 정도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네요. 거래량 146건. 대구의 거래량이 오늘 한 140건 정도 될 거예요. 대구와 부산의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 말은 부산의 거래량이 썩 많지는 않다. 부산 본격적으로 좀 상승에 접어들려면 3,000건을 뛰어넘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2200건대 좀 머무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제 5월달 거래량이 한 1800건 지금 정도 수준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와 부산만 비교해봐도 더 많이 하락했던 대구가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나은 상태고, 하락이 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부산은 거래량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5월 13일과 6월 13일, 요 날짜가 남은 거래 일수가 비슷해서 두 개를 견주어 보면 될 텐데요. 아무튼 지금 5월의 거래량도 2200건대 머무를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중에서 제가 여기 대형평형 6월 들어서도 거래가 있긴 있어요. 5월 달에 대형평형 거래가 많았다. 6월에도 대형평형 거래는 계속 이어지네요. 저는 줄어들 걸로 봤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가격 하락률, 제가 제목에 오늘 몇 군데 뽑아봤는데요. 대략 하락률 뭐 30% 가까이 나오는 모습. 네, 35%. 대형 롯데캐슬 대형평형 빼고 국평 위주로만 볼게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가격이 뭐 한 38% 이렇게 찍혔죠. 센텀 비스타동은 많이 빠졌을 때는 40%까지도 빠졌다가 지금은 30% 수준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이 하락률 자체가 여기에서 머무른 지가 거의 지금 이제 한 4개월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등 이후에. 그래서 급등도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급락도 또다시 뭐 2차 급락을 또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또다시 급락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잖아요. 매매 거래 잘 안 돼? 특례 사. 전세 반환이 안 돼? 오케이, DSR 제끼고 대출 내줄게. 그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네, 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예요. 거의 40% 가까이 빠진 것도 있었고요. 일광 신도시도 가격, 국평이 아니네요. 국평이 아니에요. 국평. 대형노텍캐슬 레전드 1단지 30% 정도. 저층에 30%고요. 신고가도 띄엄띄엄 나오는데 21년식 아파트. 네, 이렇게 2018년식 신고가. 그 다음 대형 평형 제껴두고 국평 위주로 보면요. 30% 정도 하락. 그리고 또 대략 한 30%, 대략 30%. 네, 많이 회복하면 25%, 20에서 25%. 그 외에는 고점 대비 30% 정도. 21년식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조금 떨어졌지? 요 이유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네까지 확인하고요. 필요하시면 거래 날짜까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20%, 25%.
LG 메트로시티 39평형 30% 정도. 더 많이 빠지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상황이 나아졌지만 다른 자산 시장의 회복에 비해서 조금 더딘 느낌이죠. 조금 더딘 느낌은 있습니다. 대략 30%, 28%? 네, 30% 정도. 30% 정도. 20. 워낙 3억 이상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대략 30%. 이거 조금밖에 안 빠졌지? 예, 요런 것도 보이고요. 25%, 25%.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이너스 30% 많이 빠진 거, 예, 가격 상단부터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인 하락률은 28% 정도 평균. 네, 그 정도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사고 아니고요. 제가 주말 브리핑 자료도 다 뽑아놨는데, 와, 방송 찍으려니까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자료 다 꾸역꾸역 이거 막 클릭 수십 번 해가지고 수십 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료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 싫어서, 네, 방송을, 주말 브리핑 자료는 못 올려드렸네요. 주말 브리핑 자료 참고하시려면,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주말 브리핑 자료 한번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라이브 한다고 진을 너무 많이 뺐더니만 도저히 방송 찍을 엄두가 안 나서 살짝 미뤄뒀었습니다. 네, 40%까지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이 3, 4억대로 오니까 가격이 막 30% 이상 빠지는 것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날에도 보였죠. 4억대. 오히려 아주 6억, 7억대 아파트들은 오히려 조금 20% 빠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4억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 혹은 3억대 거래되고 있는 것 보면 오히려 이쪽 층에서 30% 가까이 빠지는 물건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30%, 35%, 조금 빠진 것 같지만 이 국평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수준, 10%, 이 정도만. 네, 이 가격대 보니까 은근히 30%씩 빠지는 게 은근히 더 많습니다. 보니까 3억 이상 이제 아파트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갑니다. 이 정도만 써둘까요? 10% 잘 빠진 것도 보이고요. 건당 거래대금 비싼 아파트 거래되고 희한하게 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6월 달에 건당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어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6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거래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0건 이하 빙하기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2,200건 정도 나와요. 대구는 2,000건 이하 빙하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거래량 6월의 거래량이 거의 2,000건에 5월의 거래량이 2,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나옵니다. 두 개만 비교해봐도 부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치고 나가지 못하네. 부산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 울산이 치고 나가고 그 다음 대구가 치고 나간다. 이런 말들도 댓글에 누가 달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거래량 상태로 봐서는 부산이 특별히 먼저 치고 나갈 만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더 안 좋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건 부산이 맞아요. 근데 가장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싸 보이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큰 호재지, 어디가 개발된다느니 한다느니 그런 약발은 좀 덜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6억 이상 거래량은 계속 300건 이상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비중도 역대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6억 이상 아파트 거래되는 것이 10건 중에 2건이 6억 이상이에요. 10건 중에 2건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분양권 거래량 12건이 있었고요. 5억 이상 거래는 요만큼. 전세 거래량 194건, 전세 거래량도 지난달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 거래량을 보시면 지난달에는 100건이에요. 하루 5월 달에 방송을 할 때는 하루 평균 100건, 4월 달에도 하루 평균 100건, 하루 평균 100건씩 거래되는 것이 갑자기 전세 거래가 좀 뜸해졌나요? 한 80건대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숫자 다 믿을 건 못 된다. 줄어드는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이 거래 신고율에 따라서 좀 굉장히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역전세 우려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하죠. 네, 2, 3억씩 떨어지는데 서울 지역 기준으로 평균 한 1억 천 정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5억짜리가
뭐 6억짜리가 3억 5천에 거래되고 5억 7천짜리가 3억 5천. 이것만 봐도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2억, 3억 거의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비싼 아파트 투자할 때는 좋았는데 좀 애매하죠. 동네라면 아이파크 전세 가격 3억 5천. 오늘 매매 가격 아까 7.8억 정도였던가요? 네. 요거 감안해보면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전세 가격을 통해서 매매 가격도 어느 정도 유추는 그런 가능한 그런 모습이죠. 5억짜리 전세가 3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전세 가격 건당 아이고 오늘 아파트 좀 많이 가져왔죠. 이 사랑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나머지 2억 중반 하면은 정말 웬만한 전세는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건당 평균 전세 가격 이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았던 전세를 가격을 형성했던 21년 10월과 올해 10월 올 가을 장과 이 격차가 상당하잖아요. 이 격차만큼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무려 1위 역전세 사태가 1년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 이미 계속 시작하고 있잖아요. 선거 이후에 지금 선진입으로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1년 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때도 뭔가 대단한 대책을 내놓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때 되면 나 몰라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